고객을 만족시켜라. 고객을 감동시켜라. 그러면 절도할 정도로 감동한 고객이 충성 고객이 될 것이다. 마케팅 원론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조폭 조직도 아래에 있는 조직원들이 경조사를 챙겨주고 그래야 조직원들이 떠나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북한이라는 거대한 집단도 수장 김정은이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잘 해줘야, 잘 해준다는 느낌을 받아야 사람들이 충성할 거 아닌가. 예전처럼 경제가 여유로우면 적당한 선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하사하면 되는 거고, 뭐 보잘것없는 선물이라도 아무것도 안 받는 사람들보다 몇 개도 챙겨받으면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감사하죠. 돈이 없는 북한은, 가난한 북한은 지금 현재로선 줄 수 있는 게 남다른 특권과 정신적 선물을 준다는 그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저 남보다 조금 더 받으면 특혜이고 특권이고 명예인 거니까요. 기념사진을 찍고 그들의 수고를 알아주고 챙겨준다는 메시지만으로도 그들은 충분히 감사할 것이에요.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준다는 게 고마운 일인 걸 경험을 해보셨죠? 그게 바로 공감력이라고 하죠. 김정은은 전 북한 주민들을 모아놓고 또 내가 어버이로서 너희들을 잘 보살피고 있다고 그들의 심리를 교묘하게 가스라이팅하고 있는 거죠. 군이 부분 일꾼대에서 막 군인들이 눈물 흘리는 걸 보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살벌하다고,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고, 저 뚱땡이 때문에 니들이 힘들게 사는데 왜 우냐고 그거 좀 설명해 달라고 해서 언젠가 제가 실방에서 다뤘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영상도 악성 바이러스를 치우며 희생을 강요당했기 때문에 정은이가 회의를 열었다. 뭐 이런 내용의 군이 일꾼 대회라는 것을 열고 정은이가 나와서 지금 사진 찍어주고 그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군중 심리 때문입니다. 군중 심리는 나 혼자 있을 때마다 여러 명이 같이 있으면요, 격해지는 감정이 끌어올라요. 근데 10명이 있는데 9명이 원인 없이 막 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한없이 그전까지 해피했는데 갑자기 울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그래서 옆에 있는 공기가 싸늘한지, 옆에 있는 공기가 늘 긍정적인 공기를 가져다 주는지,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항상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뭔가 고민만 이야기하고 다운이 되는 이야기하는 사람을 옆에다 두지 말아라.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만나다 보면 옆에서 항상 까르르 웃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 딱 보거나 만나면 금세 우리가 기분이 안 좋다고 해도 그런 사람이 옆에서 한 시간 정도 떠들면 마음이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는 것을 경험을 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함께 뭔가 그런 감정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전파될 수 있는 그런 게 다분하거든요. 제가 그걸 겪었습니다. 제가 그 조선소년단 연합단체 대회라는 것을 중학교 때 갔습니다. 그러니까 한 14살 때인데 평양에서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올라가서 김일성이 죽고 제가 3학년 때인가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97년 이때. 그런데 97년 그때 연합단체 대회 할 때 원래 이 연합단체 대회는 항상 김일성, 김정일이 함께 나와서 4월 15일에는 무조건 1호 행사로 치렀어요. 그런데 운이 나쁘게도 그때 생각이 94년 김일성 죽고 95, 96, 97 다 1호 행사 같은 거 별로 없었습니다. 김정일이가 유은 통치를 한다면서 나오지 않았거든요. 앞에서 이렇게 선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북한의 큰 대회는 그 예시 행사를 합니다. 그날 하기 전에 당일 행사. 근데 그 어떤 연설문 같은 거 나와서 읽으면 경애하는 뭐 김정일 동지의 어떤 한없는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어린이로 자랐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떤 때 할 때 일어나서 만세 삼창 부른다가 있어요. 만세 만세. 근데 우리가 그걸 기억 못 하잖아요. 그 누가 하냐면 가창대가 있어. 선창을 떼는 사람들. 그래서 10명이면 10명 선창을 떼는 사람들을 제일 앞에와 중간에 배치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서 만세 학생들이 그래요. 그럼 우리가 같이 따라 일어나면서 어딘지 자연스럽게 알게 되죠. 김일성과 김정일이 함께 어떤 현지 지도에 가면 아이들 막 예뻐하고 끌어안고 김일성이 뒤지기 전에 무슨 그런 기록 영화 같은 거 막 해가지고 막 띄워요. 그럼 아이들이 막 킥킥 우는데 아이들이 왜 오냐면 우리는 그 김일성이라는 사람의 신적인 존재로 이렇게 교육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김일성이 없잖아요. 김일성이 죽으면 우리도 없고 장군님 없으면 우리도 죽는다고 했는데 일단 살아있는 게 왠지
우리의 심장을 바치고 김일성이를 살려야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거예요. 다 오니까 안 울 수가 없어. 괜히 막 괜시리 막 울고 싶어. 그래서 운단 말이야. 그런 감정이 격했어요. 왜 북한 사람들이 그러겠습니까? 성인들이. 북한 체제 불만이 없어서 그런다고는 저는 별개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제가 2008년도에 탈북을 했어요. 그런데 무슨 부대인데 그게 바로 조선국제금컵 여행사라는 우리 여행사가 있는 쪽에 그 길을 따라 외통골로 올라가면 하여튼 그 사령부가 있어요. 라진시 대대죠. 라진시 사단지부가 거기 있어요. 자, 그런데 이미 저는 깨어있는 여자였어요. 이미 정신무장 확실하게 노란물 쫙 들어있어가지고 이 김정일 이 개새끼 똥바람쥐 같은 새끼 막 이러면서 속으로 욕할 때거든요. 장군님에 대한 충성도는 이미 다 개나 져버린 상태였어요. 여러분, 저는 분노했거든요. 진짜 27살 나이에 알지 말아야 될 어떤 금기시되는 그런 상을 다 알고 있으니까 갑자기 그냥 열이 빠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기억에는 장마철이었어요. 그때 김정일이 그 군부대를 온 거예요. 여러분, 그 군부대 올라가는 동명동이 포장도로가 아니야. 사람들이 뭐라냐면 그 전날에 비가 왔으니까 이 진흙탕길에 우리 장군님께서 왔다 갔다고 막 사람들이 막 나와보는 거야. 그래서 아씨 뭐 탈북하려고 했는데 좀 신기한 거예요. 왜냐면 마음속에 신적인 존재로 자리 잡아 있는 그 부분은 분명히 있는 거잖아. 사람들이 막 나와가지고 그 빗자루를 막 쓰는 거야. 그 흙탕물이 있고 이러니까 우리 장군님께서 이렇게 험한 길을 도로 포장도 잘 안 되어 있는 길을 진흙탕 묻히시고 왔다는 거야. 진흙탕 묻히긴 걔가 왜 묻혀. 버스 타고 와가지고 부대 그냥 들어갔다는데. 그리고 뭐 초저녁 8시부터 다 퇴근한 간부들 그리고 호위사령부 들어와서 진치간 3시간 있더니 또 누가 막 들어오더래. 뭐 들어와가지고 뭐 손 닦고 개지랄 또 다 하더니 한밤중에 막 명천군이나 뭐 이런 데 아시죠? 뭐 청진이나 이런 자기네 특각에 있다가 술 처마시고 띨한 기분에 가자 이랬겠지. 그래서 끌고 온 거예요. 그래서 김정일이 아니 새벽 3시 4시에 누가 군부대에서 잠을 안 자고 지를 기다리냐고 이 미친놈이 3시에 왔다는 거예요. 진입하는 때는 한 11시부터 들어와서 11시, 12시, 1시 뭐 두 번을 바꾸고 김정일이 3시에 왔다가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머무르고 부대 돌아보고 빠져나간 거야. 그러니까 다 빠져나가고 막 그 정리가 된 게 새벽에 정리가 된 거야. 사람들이. 우리 출근하니까 그 말을 하더라고. 사람들이 나와서 내가 이 말 하는 이유가 사람들이 나와서 막 그거 뭐 닦고 난리가 났어. 근데 내 이야기를 좀 들어보세요. 난 지금 탈북하겠다고 지금 수작을 부리는 예민아이 아닙니까? 눈물이 나는 거야. 약간 사람들이 막 그러니까 마지막 탈북하기 전에 그 새끼 얼굴이라도 좀 보고 갔을거 이러면서 어느 만큼 배가 나왔는지 뭐 좀 궁금한 그런 생각. 약간 연예인을 보는 것 같은? 그러면서 내 눈에서 눈물이 뚜루룩 떨어지는 거야. 믿기 어렵겠지만 씨 내가 왜 에이씨 몰라. 그러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아무튼 자, 북한에서 김일성이 죽었을 때 미친 듯이 울었잖아요. 제가 어린 마음에 나도 울었어. 뭐 정신 나가게 울진 않아도 그래도 울었거든요. 장례식장이나 이런 데 가서 막 울잖아요. 그럼 난 그 모르는 사람인데 갑자기 내가 울고 싶은 마음이 들어.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그때 제 채널에 나왔던 언니도 김일성이 너무 좋아서 너무 불쌍해서 운 게 아니라 사람들이 옆에 우니까 갑자기 옛날에 고생했던 생각 그 서러운 마음이 막 들면서 나도 왠지 막 감정의 도가니에 막 북받친다는 거야. 군중심리 알죠? 집단지성 동조하는 심리죠. 이거를 보통 학문에서는 군중심리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함께 우는 거. 함께 기뻐하면 함께 막 들뜨잖아요. 단편적으로 군중심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 북한에서는 선전선동에 되게 능란해요. 그래서 막 일을 하고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힘들게 그리고 불평 안 하게끔 하려고 북치고 장구치고 깽가리치고 와가지고 논밭에 와가지고 그 쌍것들이 막 난리 부르스 추잖아요. 그럼 막 열받아가지고 이렇게 힘든데 아침에 그 말이 막 붙으면 농사 짓다가도 막 빠르고 강렬한 이런 음악을 들으면 정신이 번쩍 좀 괜찮아지거든요. 이런 선전선동, 사람의 심리를 교묘하게 웅장하게 만드는 이런 거에 되게 처세술에 능숙한 게 북한입니다. 북한은 그 선전선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고요.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냐면요. 처음에 김정일이 일을 봤던 게 어딘지 아세요? 당중앙위원회에 들어갔을 때 처음부터 조직지도부에 있었던 게 아니라 선전선동부에 들어가서 일을 합니다. 본인이 선전선동부를 맡아서 북한 주민에 대한 계몽과 북한 주민에 대한 정치사상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그 주민들의 흑백의 심리를 제대로 흔들어가지고 이것들을 어떻게 강아지처럼 똥개 훈련시켜가지고 내 말 안 들으면 주인놈이 내가 쌀 안 준다. 내 말 잘 들어. 내가 엎드려 발바닥 핥아 이렇게 하면 엎드려가지고 발바닥 핥는 흉내를 내야
내가 그래도 양정사업소를 통해서 너네에게 식량이라도 던져주지, 이런 무능한 주인 노릇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다 강아지한테 가다 놓고 집단 사육하는 거지. 여러분, 책 같은 데 보면 뭐합니까? 소련이 처음에 사회주의를 만들 때 어떻게 이 주민들의 교묘한 심리를 이용해 가지고 주민들의 그 마음을 틀어잡을까를 연구를 했는데, 강아지한테다가 이렇게 했대요. 아침에 7시면 영락없이 종을 땡땡땡땡 흔들고 그 다음에 먹이 주고, 땡땡땡 흔들고 먹이 주고, 그런 걸 한 달 정도 반복하니까 걔가 종만 흔들면 막 얻으래요. 그리고는 먹이 안 줬어. 그러니까 침을 이러고 뚝뚝 떨구고 있더래. 그게 뭡니까? 자동적으로 반사하는 거지. 북한 주민들에게 주인 새끼 말 잘 들으면, 내 말 잘 들어서 반항하지 않고 직장생활 잘하면 내가 최소한 네가 쌀밥은 먹을 수 있게끔 양적 식량을 줄 거야. 북한이 그래서 옛날에 고난행군 전에 시장에서 쌀 파는 거 없었잖아요. 쌀 파면 범죄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개새끼한테 사려주듯이 북한 주민들에게 모이를 던져줬던 게 북한이거든요. 왜? 그런 심리적 그런 교란을 해가지고 주인에게 말짱 엎드려 복종하는 정신을 길러내려고. 자, 근데 이쯤에서 뭐 100% 이해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등신 같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북한이라는 곳은 정보가 없어요. 김정일이 한데 김정은이 한데 그게 속고 산다는 거, 뭔가 체제가 잘못됐고 역 같은 건 알아. 근데 어떻게 속고 사는지, 저 새끼들이 어떤 생활을 하는지 잘 몰라. 나도 그걸 모르기 전에는 그냥 한없이 미국 놈이 어떻게 우리를 하는지, 왜 우리 조그만 나라인데 이렇게 개지랄을 떨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까, 미국 놈을 철천지 원수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정신이 올바르든 것은 그게 아니라는 국제사회의 어떤 뉴스를 중국인들이 가져다 들여다 주니까 그걸 듣고, 그리고 김정일이 혼자서 뱃대 처먹으면서 회랑 가져다가 외국에서 나눠다 먹는다니까 갑자기 열받는 거야. 그때부터 마음에 삐딱하게 되면서 체제에 대한 반항이 생기는 거지. 그러면 외부사회에서 우리가 그런 걸 가져다 줬냐라는 거지. 그런 정보를, 미끼를, 야 그거 아니야, 정일이가 이런 개새끼야 라고 우리가 그런 정보를 가져다 주면서 그들을 계몽하고, 그들이 어떤 외부 세계에 눈을 뜰 수 있는 텔레비가 있습니까? 유튜브가 있습니까? 인터넷이 있습니까? 삐라가 있습니까? 삐라 들어가는 것도 우리 못하게 막잖아. 뭘 있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하면서 욕하지 말아야 되냐? 근데 조금 이해는 돼요. 감성을 가지고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울리는 정치를 한단 말이야. 왜냐? 네, 요것만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실 수 있어요. 교회, 나 요즘 영상이 나왔는데 뜨거든요. 여러분, 제가 교회를 욕하는 게 아니에요. 뭐 물론 저도 크리스찬인데, 대한민국에 와서 제일 어이가 없었던 게, 여러분 되게 말짱 도루묵인 목사들이 있잖아요. 제가 그 이제는 알고 싶다라는 거기에 보니까, 이제는 알고 싶다가 아니다. 뭐야? 그것이 알고 싶다. 그 코이라는 물고기가 있어요. 빨간색 물고기야. 근데 그 물고기는 밖에다가 그 민물 같은 데 갖다가 놓으면 그 물고기의 가능성이 뭐냐면 몸이 막 2m, 3m야. 근데 그 고기는 뭐다? 어항에다 놓고 기르는 그 관 좋은 고기인 거야. 관상용. 근데 어항에다 놓으면 그 물고기는 요만큼밖에 못 자라요. 왜? 자기의 가능성이 요거인 줄 알아. 이거는 자기가 물 밖에 뛰쳐나가서 자기가 살 때 이 거대한 거기에서 몸집을 2m씩 키울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모르는 거야. 자기 가능성이 어항에 갇혀있는 그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뛰어넘을 수 없는 게 한계를.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요만한 그 갇힌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정보를 봐야 뭔가 생각을 할 거 아니야. 근데 정보가 그렇게 가득하다는, 구글이 되고 유튜브가 되고 검색만 하면 네이버가 다 되고 어떤 상황이 있는데 이런 거를 다 아는데, 난 정말 한심한 게, 그것이 알고 싶단가 거기 안산에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 목사와 대충 이야기하면 목사 사모가 있는 거야. 그래서 목사 사모가 뭐 서울대 졸업했다나 누가 그 사모에 뭐 누가 그래서 사람 선생님 가져다 놓고 그 신도들을 하는 거야. 서울대 졸업한 사람이 아이들을 잘 기를 수 있다고 해가지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그 여자들을 꼬드겨가지고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오게 하는 거야. 그래서 부모가 뭐야? 부모가 사이비 종교에 빠지면 아이들이 그 사이비 종교에 가는 거잖아요. 이 아이들이 어릴 적부터 거기서 딱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어느 정도 성인이 돼서 크잖아요. 그래서 세뇌해. 그러면서 목사가 정해주는 남자 여자가 결혼을 하는 거야. 그래서 한 3쌍을 동시에 얘들 결혼시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결혼을 시켰대. 그래가지고 뭐 하냐면 제주도에 데리고 신혼여행을 가는 거야. 신혼여행을 딱 가서 뭐를 하냐, 잠자는 것을 목사가 정해주는 거야. 방이 3개 있어. 3쌍의 부부를 데려가지고 너네 오늘
관계를 해라. 잠을 자라. 그리고 들어가서 아이를 만들어라. 너네 이제 아이를 낳아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아니 이게 무슨 짐승이냐고 짝짓기 하는 걸 목사하고 둘이 그거를 하는 게 애들 성추행도 하고 목사가 난 부부가 쌍으로 붙어서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애들이 아이를 낳았어. 자 아이들이 나온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아이들을 자기네가 키워. 사실 아이를 키우는 게 이게 힘든 일인데 무엇 때문에 아이를 키우는지 처음에 몰라가지고 내가 아이를 왜 키우지 했는데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제부터 그 여자 애들을 공부시켰을 거 아니야. 학교도 안 보내고 엄마 아빠를 공부시키고 이 애들을 거기서 사육을 하는 거야. 밖에도 안 내보내고. 그리고 과외를 내보내는 겁니다. 무슨 과외 영어 해가지고 배워줘가지고 대학교 갔다 오고 이러잖아요. 그럼 애들이 무슨 일수 찍는 거 뭐야? 과외비 100만 원, 영어하고 100만 원, 무슨 100만 원. 돈을 교회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 거야. 근데 애를 낳으면 애 모의수유하고 봐야 될 거 아니야? 애를 안 보여주는 거야. 달에 무슨 얼마라고 가져와서 목사한테다가 내야 되는 겁니다. 안 내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그 애들이 한 3살에서 5살 컸는데 그 자녀가 서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야. 애들 세워놓고 엄마 나 배고파. 일수라고 했나? 일수는 아니고 뭐였지? 하여튼 무슨 그 바치는 돈 있잖아. 그거 벌써 엄마 나 배고파. 그거 빨리빨리 해가지고 돈을 내야지. 나 밥 많이 먹고 싶어. 애들이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거 보다가 어제 와 이 목사하고 이 목사 사모가 이거 뭐 하는 거지 싶은 거야. 그러니까 아이들을 빙자해가지고 자 말하자는 건 뭐냐면 난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북한도 아니야. 어디? 남조선에서 남한에서 태어나서 여기서 자랐어. 부모가 자기 아이를 그런 앵벌이로 데리고 와서 그걸 믿으면서 돈 목사한테 다 가져다 주고 지 새끼는 목사하고 목사 사모하고 뭐 둘을 거기다 넣고 쉼터 같은 데 넣고 애를 때린다잖아. 그래서 네가 그 일수를 못 찍어오면 아이를 싸대기 20개. 자 내가 말하자는 것은 정보가 가득한 남한에서 그런 삶을 행하고 속아가지고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 이것뿐입니까? 이 사례뿐입니까? 다른 사례 많잖아요. 여러분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 북한 사람들을 욕할 자격이 없다. 왜? 북한은 최소한 인터넷은 안 되잖아. 주변의 사람들에게 물어볼 수도 있고 볼 수 있는 시야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얼마나 정보의 바다에서 사는데 그런데 매수라고 해야 되니? 적절한 표현이 생각 안 난다. 이 꼬드김에 넘어가서 자기 인생을 그렇게 허비를 하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에? 자 북한 사람들이 김정은 하나 신처럼 믿고 막 울고불고 하는 거 그거 여러분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 내가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런 집단 교회 같은 데 이렇게 가면 그 뭐지 자기가 그런 거 하는 거 뭐야 갑자기 생각 안 난다. 막 자기 뭐 하나님을 부르고 막 이럴 때 자기 감정이 막 북받쳐 올라 이렇게 울고 이러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이러는데 자 눈에 보이는 하나님 같은 존재 김일성 김정일 손 한번 잡으면 어떡해. 그 사람은 출세하는 거야. 장군님이 왔다 가신 자리라고 하는 것은 사적지가 되고 전적지가 되는 거예요. 본인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 거야. 여러분 북한에서는 김정은하고 악수하고 꽃다발 하나 드렸다는 것만으로도 유치원 교양원 하는 여자가 너 당 지도 뭐 이런 선전부에 올라가서 대땅 간부한다고 혁명의 성지가 된다고 장군님 손 한번 잡은 거 북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정보의 바다에서 산다는 그 똑똑한 IQ 3자리가 넘는 대한민국 국민도 절대 다수는 아니지만 극소수가 그런 데 빠지는데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이 좋다고 난리치는 거는 그 체제에서 어쩔 수 없이 있는 일인 거죠. 이런 두 번째는 또 이런 생각도 해요. 자신만의 어떤 마음의 서름이 있어서 그럴 거다. 이렇게 연합단체 대회거나 이런 거 할 때 그 앞에 서사시를 읊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의 이 행복 안겨주시려 오늘도 포전길 걷고 걸으시는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일 원수님 우리 민은 막 그 애들 옛날에 그 하는 거 제가 좀 해봐가지고 알아요. 막 이러면서 울어. 그러면 갑자기 앉아서 그걸 이렇게 듣다 보면 눈물이 막 흘러나와. 여러분 뭐 그랬습니다가 아니라 막 감정을 섞어서 한다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언제나 좋은 옷, 좋은 음식을 먹이시기 위해서 막 이러면서 고맙습니다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 와 이러나 박수치고 치라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건 못 떠나서 이렇게 졸다가도 그거 하면 일어나 박수 안 치면 내가 혼자 앉아가지고 야 니 새끼네 쳐라 난 안 하겠다 이렇게 하겠냐고요. 그럼 집중적으로 일어나 박수 치는 것만
이렇게 찍어가지고 보내니까 열렬한 광신도 열렬한 미치광이들이 북한에 다 산다. 저딴 것들하고 어떻게 뭔가 통일을 하겠냐. 저도 얘기했잖아요. 옛날 북한에서 그런 삶을 살던 사람이고 북한에 2300만 중에 4만 명 가까이 대한민국에 왔는데 그런 삶을 안 살았던 북한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다 안 했을까요? 그러다 여기 와서 정신병자처럼 살아요? 장군님이 좋습니다. 그래도 내래 우리 장군님이 최고예요. 누가 이렇게 얘기합니까? 다 알게 된다면 깨달음이 그래 무서운 겁니다. 삐뚤어진 신념이 그래서 무서운 거고요. 이념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들을 계몽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 이런 정신병자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집단지성이라는 정신병자들에게 뭐? 조선중앙 TV 틀고 김정은이 여자 불러놓고 술 처마시고 김정일이 막 뭐 이런 부하방탕한 생활하고 그 아들 쏴 죽이고 아들이 되게 많고 하는 거 여자 데리고 놀고 이런 거 뭐 영상 자료 있었으면 갖다가 딱 띄워버리면 어떡해. 그때 또 한바탕 또 같이 야 이 새끼들아 하고 북한 주민들이 일어나는 그런 힘은 또 강력하다고 보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저는 그게 보이거든요. 자, 오늘 주제는 그럼 여기까지.